윤석열 체포영장 얘기해보죠. 첫 번째 주제로 가보면은 어쨌든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이제 방송 중에 저도 이제 농담처럼 다음 배는 바디캠 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1차 때도 바디캠을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바디캠을 가져갔대요. 찍혔겠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갑자기 강제로 동의 없이 찍었다라고 성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체포에 응하지 않았고 돌아갔길래 내가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들어와서 모포로 옷을 가렸다. 요 상황을 막 옷 벗고 투쟁한 것처럼 했다. 불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규정에 보면 실제 어떤 명령에 불응하거나 어떤 그런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다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굳이 동의를 안 구해도. 동의를 구하다니 지금 체포영장입니다. 내란 수개인데. 집행하러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내란 수개가 아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이 집행 당시의 상황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피의자 체포 당할 사람한테 무슨 동의를 구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안 보고 싶어요. 바디캠에 저는 그 팬티바람으로 누워 있었다는 기사를 듣기만 해도 약간 성희롱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바디캠은 그 내란 그 공동 범죄자들 있죠. 10년 이상 받은 애들한테만 강제로 보여주겠거든요. 트라우마 생기게. 기분이 나도 더럽게 만들려고. 아 진짜. 그래서 조국혁신당 그 황명필 최고위원이 저기를 하면서 막 크크크 난리가 났었죠. 생방 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멘트가 이겁니다. 그 바디캠 뭐 반스 사각 그걸 소식을 듣고 잠시 상상하셨을 국민들께 심심한 마음에 위로를 전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했죠. 특검이 윤석열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최서원 당시 체포할 때 최순실 씨죠? 네. 최서원 당시 체포할 때 청소부가 했던 말로 돌려줍니다. 청소부가 했던 말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특보로 냈어요. 보도 게스트필했어요. 최서원 체포 때 연병하네. 연병하네. 특검 청소부 발언으로 윤 저격. 근데 진짜 그때 시원했었는데. 아 그럼요. 대한민국 충성 노동자들의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최서원을 이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체포하러 갔을 때 최서원이 그 옥중에서 대한민국 뭐 특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옆에 있던 청소부가 연병하네. 이거를 특검보가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어요. 오늘? 4일날. 4일날. 어제요. 근데 왜 아직도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으니까 아마 다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옷을 벗고 있는 것까지 가정해서 어떻게든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고무 옷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우리도 트라우마 당했으니까 뭐 하자는 게 아니라 문특검보가 고무 옷을 뒤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그냥 거지.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고무스 돌리면 소리 되게 이렇게 막 살벌하잖아요. 윙윙 하면서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사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부친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최선을 다했다. 아버님께. 아들을 사회로 내놓기 위해서 그 사람 최선을 다했다고 계속 재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 오죽하면 대학교까지 때렸겠나 해서 아버지도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대학교 때까지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이 안 됐잖아요. 대통령까지. 그래서 자식은 어떻게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게 내란 특검이 지금 체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6가지를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조사가 미진한 게 많아요. 윤석열 관련해서. 오히려 내란 특검은 그 내란의 밤과 그 뒤에 이제 실행했던 이제 공범들 뭐 방조범들, 부하들 해서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외로 지금 김건희 특검 16가지 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건 한 4가지 정도 이내에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이 거기에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 집행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 김건희 출석하고도 반드시 윤석열은 체포를 해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 만약에 김건희라고 바로 구속을 시켰다거나 했다. 그러면 또 그걸 핑계로 또 이제 들어놓을 가능성이 또 있죠. 부인까지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를 보내면 안 돼요? 김건희 얘기는 엄청 잘 듣잖아요. 나와. 이러면 진짜 바로 일어나서 나오고.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김건희가 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김건희 들어가고. 그럼 바디캠을 꼭 설치해놔야 되겠네. 때리는 거나 꼬집는 거 이런 거 다 찍히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너가 이제 윤석열 나오게 해주면은 잘 설득해주면은 뭐
점심을 맛있는 걸 주겠다든지 이동식 아니, 그거 원하는 이동식 그런 주겠다. 식으로 좀 배려해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쉽게 설득해달라. 편한 걸로. 네. 진짜 그럼 나와 하면 두 글자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긴 한데. 네. 자,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체온 조절 때문에 벗었다는데 변온 동물 아니냐. 우리는 정온 동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동물까지. 사실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악연이 깊죠. 그렇죠. 네, 악연이 맞아요. 깊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전 정권 때부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흔히 말하는 다툼.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그렇죠. 몇 번이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 질긴 악연이 현재까지 왔을 때 본인 스스로께서는 아마 정의 구현하는데 참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는 비아냥이나 조롱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너무 약해요. 그리고 아직 정의 구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뭐가 떨어져야죠.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측에서는 이게 형 집행 및 뭐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10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런 사유에 하나면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때 뭐 이렇게 옷 벗고 있으면 체포 안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때려 눕혀가지고 수갑 딱 채우잖아요. 네. 그냥 수갑 딱 채워가지고 체포하면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누워있어? 그럼 뒤집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돼요.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이 뭐 안 가려고 계속 힘으로 버티겠죠. 그러면은 그냥 사실은 이 힘으로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뭐 구치소 측에서 사실 사람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영장 제시하는 정도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윤석열 관저했을 때 체포하러 갈 때 얼마나 많은 특공대들이 맞아요. 들어갔습니까?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 체포하러 갈 때 그렇게 많은 특공대가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아예 몸으로 누워가지고 그냥 막 완력으로 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끝까지.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테이저건이나 마취총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마취총. 아니. 테이저건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죄수한테 마취총을 쏘는 건 없죠. 아니, 약한 우리가 생각 거. 이런 거 훅. 제가 봤을 때는 오은혜 씨를 데려가는 게 제일 좋겠다. 아니 뭔가 아니면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없어. 한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구치소 내에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규정에 어긋나게 행동을 계속하고 막 그러면은 구치소 내에서는 강제력을 사용할 때 이렇게 안전봉일까요? 그 봉을 사용하거나 뭐 가스총, 뭐 가스 분사기 가스총. 이런 거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체포 영장에 의한 강제력이기 때문에 아예 딱 제압을 하는 자체가 당연히 수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집행법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 아니다, 틀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봉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봉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형 집행법에 의한 거고 네, 이건 체포 영장에 의한 거니까 봉을 쓸 필요는 없죠. 사실 예. 이 사람이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봉을 쓸 필요는 없고 제압을 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 서울구치소장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울구치소장의 의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교도관들한테 지시를 하고 체포를 하라라고 네. 했을 때 교도관들의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네. 더 많은 인원을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서울구치소장이 여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에 따르는 사람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서울 지시에 따르는 구치소장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남천동에서 말했는데 심건호나 이런 사람들 와서 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냥 딱딱딱 해서 뒤집어서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빠떼로로 그냥. 예, 빠떼로 그냥. 생각보다 크게 무겁진 않을 것 같아요. 근육이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물사일들은 맞아. 그냥 뒤집어지거든요. 그니까. 아마- 개인적인 심정적으로 빡쳐서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저기로 보면 근수로 보면 상당히 나가는 근수라서. 그래 좀 아니, 저는 그- 예전에 러시아 선수 중에 파운딩 잘하는 사람 있지 않았나요? 효도리. 효도리. 60억 분의 1 저는 효도르가 네. 너무 간절히 그리웠어요. 네. 아 누워있다. 그럼 파운딩이지. 좀 보여줄 때가 됐다. 벌떡 일어납니다. 네. 한 대만 맞아 벌떡 일어나요. 네. 법무장관도 이제 지금 구두상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한 거죠. 분명히 네. 법적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교도소장도 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서울구치소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독방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그렇게
살해 지옥했다는 그 독방, 네. 그 독방 거래가 네. 뭐 2억이라던가 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그거는 저는 아주 누군가가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당연히 그렇게 하면 특혜를 주면 안 되죠. 네. 교도소에서 특혜를 주면 안 되는데 우리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네. 좀 잘 나가는 재벌 회장이나 아니면 깡패 두목이 갔을 때 네. 안에서 담배도 피게 해주고 뭐든 다 열어주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게 실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열어준 구치소장 중에 몇 명이 대형 로펌으로 가서 영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재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면 얘가 했을 때 잘해주더라. 네. 그래서 후배들 시켜서 계속해서 잘해주는 그런 것들이 걸렸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윤석열 체포영장 전에 기사화가 다 됐다는 것은 너 또 한 번 걸리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인을 각 구치소별로 다 준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 일어났던 일에 구치소장 책임 자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장은 자신이 지금까지 윤석열에게 준 그 많은 특혜, 사실 윤석열이 그 자기 그 독거실에 있었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뭐 밤 9시 45분까지 막 접견하고. 그것도 접견도 그 접견실이 서울구치소는 다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 접견실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되게 좁아요. 의자도 굉장히 불편하고. 네. 그런데 윤석열은 거기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공간, 조사실에서 접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특혜잖아요.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네. 재벌 회장들도 접견실에서 다 이렇게 할수 교도관이 없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하는데 네. 윤석열만 지금 조사실에서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윤석열에 대한 이 특혜, 서울구치소장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서울구치소장, 저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승진의 음덕을 입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단순 승진의 음덕이 아니라 무슨 약점 잡힌 사람처럼 약점이야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봤던 직위원의 사례처럼 네. 뭔가 약점과 하나 플러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글쎄요. 생각을 할 그렇지 수밖에 않고서는 없는 상황인 그렇게까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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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진짜 거의 다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뭐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고 뭐 심지어 그 안에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면 자고 저는 심지어 밥도 그 안에 조사실에서 먹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해요. 높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홍거방에 넣고 6인실에 넣어요. 그리고 접견을 금지해요. 그러면 네. 바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꿀밤도 맞고 막 그 막 꼬집히고 다 막 붙어있고 그래서 막 나오겠죠. 닫기만 해도 덥고 짜증나는데 네. 거기에 그냥 있다 보면은 그냥 조사받으러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이 독방 안 저절로 그래도 나올 겁니다. 부족한데 지금 이분들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용실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징벌방에 머물게 하거나 좀 힘들게 해야 된다. 네. 뭐 TV에 진보 유튜브 방송만 나오게 하는 게 힘들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장 틀어줘. 개인적으로 사장 남편도 이런 것보다는 왜냐면 또 빠질 수가 있거든 재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수를 하려면 맛있는 녀석들 이런 거 있죠. 예, 맞아요. 지금 먹을 수 없는 거. 지금 먹을 수 없는 것만 계속 쓰게끔 만들어야 돼. 백종원의 백시프릿이나 성시경이 먹을 텐데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만 계속 틀게끔 해줘서 네. 더 빡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술방 봅니다. 같은 거. 술방. 네. 좋습니다. 호주 어딘가에 이렇게 구치소에서 밖에 풍경이 다 보이게 해놓은 데가 있다 그래요. 그렇듯이 이제 밖에를 다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약 올라 죽는 거. 아니 김건희만 계속 나오는 TV는 어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최고다. 배려잖아요. 아내가 네, 나오는 거. 그럼요. 예. 최고의 배려. 네. 아니면 냄새로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소맥 워낙 좋아하니까 네. 옆에 저 푸드트럭 치맥하는 푸드트럭 하나 갖다 갖다 놓고 놓고. 냄새를 계속 풍기는 거죠. 네. 아 그냥 몇 대 때려서 데리고 나와요. 이렇게 너무 아깝게 하지 말고. 네. 자 그리고 그 SBS 임참종 기자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뭐 몇몇 기자들 이름을 진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뭘 입고 있었다고 검찰 공보반이 브리핑을 했어 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삼각 팬티니 사각 팬티니 운운한 저급한 짓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제 자체가 틀렸죠. 조국 전 대표는 구치소에서 사각 팬츠만 입고 누워 있지를 않죠. 그렇습니다.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선상에서. 동등 비교인 것처럼 하지만 편든 거죠. 이 글 자체가. 그럼요. 그걸 모르지도 않을 거고. 너무 저열한 기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특검보가 브리핑을 할 때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기자들 너네들이 물어본 거야. 너네들이. 색깔도 물어봤어요. 네 동료들이 맞아요. 진짜? 색깔은 무엇이었냐라고도 당신의 동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무슨 색이었대요? 색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가 뭐 이런 글도 썼지만 그 현장에 있던 기자도 실제로 특검보에게 이렇게까지 보도를 다 하면은 외신에서 다 다룰 텐데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특검보의 지금 공보가 협의가 거친 게 맞냐? 특검보를 질타하는 식의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걸 받아서 SBS 임창종 기자가 또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이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부끄러워야지 왜 이것에 대해서 특검은요? 왜 체포를 못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네.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아니 그렇죠.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체포를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납득할 정도의 이거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서 속옷만 입고 저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특검부가 왜 그렇게 공부를 자세하게 하냐 이런 짓거리를 하는 물어보는 이렇기 때문에 임찬종 기자 네. 스타가 되고 싶어?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발 단독을 많이 쓴 기자로 알려져 있죠. 아, 그래요? 2010년대쯤에 그 한동훈 전 그러니까 검사장 전일 거예요. 같이 설악산 등산 가서 찍은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서 실제 많이 캡처가 돼 있어요. 검사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같이 등산도 가고 기자들이랑 다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기자단 아마 간사 이런 거 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한동훈 전 검사 때 친한 네. 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실제. 사실은 저는 이분의 발언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SBS 주영진의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음 발표되는 날이었나? 근데 주영진 앵커가 이제 임찬종 기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찬종 기자가 지금 유튜브에 남아 있을걸요?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호평을 합니다. 아, 임창종 기자가 네, 임찬종 기자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검사들이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못 모를 때 이제 검사님 특수부에 계시는 검사님 자꾸 부르셔가지고 기자들이랑 같이 등산 가고 이런 진짜? 모임에 부르시는 오, 거예요. 네. 따라다녔죠. 네. 저도.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친분으로 그렇게 엮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더 웃긴 건요. 그 기자들의 마인드예요. 그 기자들은요. 검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자기가 그냥 검사예요. 근데 내가 변호사잖아요. 난 우스워. 아이 변호사 나부랭이 뭘 알겠어. 진짜로 같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네. 검사로 네. 알고 있어요 기자는 본인이. 그러니까 임찬동이 자기는 그냥 한동훈급이야. 자기가 한동훈급이기 때문에 자기 거의 같은 레벨에서 자기가 방어해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네. 뭐 한동훈 찬양해서 아니에요. 자기 급이거든. 자기 같이 노는 급이거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또 판사들이랑 친한 기자들을 보니까 이 기자들은 자기가 판사야. 그래가지고 변호사는 또 나부랭이야.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내가 기자들은 참 그렇구나. 그런 직업이구나. 그래서 야. 되게 기레기라는 말도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되던 시절에 언론이 진짜 엄청나게 호의적이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 주변에 아무리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그냥 모든 언론이 윤석열 찬양으로 다 도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 정치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극찬하길래 대놓고 극찬하길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네. 같이 따라 나오나 싶었는데 따라 나오지 않은 거로 봤을 때는 SBS 내부에서 계속해서 뭔가 승진해서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법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취임할 때 분명히 라이브 방송 중에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호평했던 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계파 검사들과 친하다라고 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